짚어볼 얘기들이 좀 있어서요. 유의미한 자료 손에 쥔 검찰, 그리고 WFN 주주명부의 정경심 교수가 없는 이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해 계좌와 연구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수희 변호사님. 원래 조 전 장관 소환이 임박했고 다음 주면 무조건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만료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수사의 속도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번 주에 소환을 할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 이유가 11일 날 다음 주 월요일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조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가 우선은 그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좀 끌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조국 교수의 계좌와 그리고 서울대 로스쿨 연구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걸 봐서는 거기에 그 계좌의 경우에는 계속 영장이 기각이 되다가 이번에 받아들여졌다는 거는 그만큼 더 좀 범죄 사실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있는 자료가 청구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전에 자택 압수수색하는 데서 그 압수물에서 오지 않았을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만큼 지금 로스쿨 연구실하고 그리고 계좌를 분석을 끝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면에서 지금 새롭게 압수수색을 한 그 압수물들에 대해서 좀 조사가 끝나고 나서 조국 전 장관을, 조국 교수를 소환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는 수사에도 협조적이지가 않고 다른 그 증거들로도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먼저 기소를 하고 남편인 조국 교수와 관련된 것은 이후에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지금 뇌물죄 관련 의혹이라든가 또 지금 로스쿨 쪽에 연구실 들어간 거 보면은 독자적으로 입시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은 조국 교수의 별도의 독자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 기소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싶습니다. 이 검찰이 증거 확보에도 조 전 장관은 과거와 같은 펀드와 관련해서는 일체 모른다. 이 조 전 장관의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 검사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서 출석해서 제대로 다 조사받을 용의가 있는 거죠. 제가 혐의가 있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불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공직자 신고에서 이 펀드를 물론 제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지만 신고를 했겠습니까? 코링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셨죠. 이번 검증 과정에서 비로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직률 시스템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공개하기 이전에 출력을 해가지고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받습니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못 보셨다고요? 그대로 코링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위원장님. 네. 한 언론 보도에 봤을 때 검찰 말을 인용했는지는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유의미한 자료를 서울대 로스쿨 또 법학정보연구원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미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뇌물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딸의 어떤 공인인권센터 인턴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주로 이제 아마 압수수색 획득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사실 학교를 떠난 지가 꽤 됐거든요. 민정수석 되기 전에 떠났을 때 벌써 한 2년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 이제 연구실과 어떤 사무실 같은 데서 자료가 과연 남아있었겠는가라는 좀 의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는 또 예를 들어서 자료를 지웠다 하더라도 포렌식을 하면 기본적으로 옛날 자료도 다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포렌식 조사를 해서 예전에 어떤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놓은 흔적이나 이런 걸 발견했다면 아마 새로운 증거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거기보다는 오히려 이 계좌 추적을 제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5천만 원을 실제로 이제 청와대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ATM기에서 송금을 한 기록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영장 발부도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봤을 텐데 그러면 그 날짜에 돈이 송금한 흔적과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돈이 과연 그러면 WFM 주식을 사는 대로 흘러간지 여부,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한 증거라면 증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이요, 연일 부인 정경심 교수 면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접견하시면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아내분이 WFM 주식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이번 주 내에 소환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소환 일정 사전에 통보 받으셨어요? 장혜철 변호사, 면회. 물론 면회야 10분 단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면회를 하면서 어쨌든 방어 전략을 세우는데 조 전 장관 부부가 좀 골몰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선 변호인 접견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 면회 10분으로 제한이 됩니다, 매일. 그리고 가족 면회 같은 경우는 이제 녹취와 녹음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 면회 자리에서 사실 뭔가 구체적인 재판 전략을 세우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 측에 이미 메머드급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관을 포함해서 18명의 변호인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재판과 관련된 그러한 전략은 직접 만나서 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확률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잦은 면회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여기 이 면회 자체가 뭔가 재판 전략이나 수사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비약일 수 있겠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전 장관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고, 이제 법원에서도 어렵게 계좌 내역 영장이 나온 마당이니만큼 변호인단을 통한 간접적인 의견 교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위로 면회, 전략을 짜는 것보단 얼굴을 맞대고 면회하는 이 정도의 수준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건강 문제로 지속적으로 검찰 조사를 거부해왔던 이 정경심 교수가 오늘은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실상 마무리 조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상태는 좀 괜찮으신가요? 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 오늘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좀 한편입니다. 어떻게 말하셨는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혹시 강제 집행 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혐의에 대해서 조금씩 다 했었습니다. 지금 오늘 몸이 안 좋았어요. 정경심 교수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게 이수희 변호사님. 예. 다음 주 월요일이면 구속은 만료되고 검찰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공소장에는 또 어떤 뇌물죄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다시 적혀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남편인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과의 공모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만큼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됐을까 싶고요. 증거 확보도 그렇고 그러려면 그 공무원인 조국 그 교수에 대한 조사 한 번은 있어야지 그 정도로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뇌물죄나 이런 어떤 추가 범죄 지금 혐의를 갖고 있는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까지 기소가 될까 하는 거는 저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영장에 기재된 그 정도의 범죄 사실로 11개 혐의에 예, 관해서. 왜냐하면 지금 정경심 교수가 조사에 협조적이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추가 혐의를 밝혀내는 게 좀 20일 구속기간 안에서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님, 저 화면 보실게요. 오늘 한 언론에 따르면 WFM 주주명부에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보면 12만 주를 일단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한 6억 원 정도에 이제 구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WFM 주주 명부에는 지금 동생 이름으로 해서 2만 2천 주가만 등록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동생 집에 원래 있었던 게 5만 주거든요. 그럼 합하면 한 7만 2천 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 집에 있었던 게 7만 주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시작되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정경심 교수 집에 있던 7만 주를 동생 집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12만 주가 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 2만 2천 주하고 실제로 이쪽에서 압수된 12만 주와 또 다른 차원의 주식이에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한 14만 주 정도를 실제로 이가 가지고 있었지 않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렇다면 동생 이름만 돼 있는 거 나머지는 어떤 면에서 차명이나 본인 이름이 아닌 그런 어떤 주식을 소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까? 주식은 보통 가지면요. 일단 예탁을 한다든지 증권사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실물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이제 검찰 쪽에서는 뇌물의 어떤 가능성들을 상당히 엿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쭉 보면 이렇게 방어해야 될 면면들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이수희 변호사님. 네. 그래서 그런지 원래 뭐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얘기는 저희가 접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세계 로펌에서 18명의 변호사가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뭐 골고루예요. 그 검찰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역할 분담들을 했을 거예요.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많은 그 로펌에서 담당을 하고 이후 이제 기소가 되면 그 뭐 판사 출신의 그 변호사들이 많은 로펌에서 주도적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이제 약정을 했을 것 같은데 관심들은 지금 보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인단이 12명, 뭐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단이 13명 그런데 여기가 다 이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로펌의 경우에는 뭐 이름만 올리는 변호사들도 있는데 지금